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대표인 저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데 1%라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똑같은 질문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한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부 아닙니까?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 그 미래정당 대표로 김예지 의원님 등 비롯해서 비대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로 가름하죠.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후 일정이 이제 여성에서 시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안전해야 하는 거죠. 안전에 관한 것은 그렇게 성별로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 지금 현실상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더 배려받아야 하는 방법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죠. 그런 취지입니다. 민주당에서 김영주 의원님이 부의장이시기도 한데 탈당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또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놀랐던 것이 그분이 민주당이시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 그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게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입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봐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대표인 저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데 1%라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천의 결과를 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질문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한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부 아닙니까? 김영주 부의장 같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전통의 민주당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서등수 의원도 그렇고 그 공천 관련해서 좀 반발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천 작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함이 아까 어디? 윤수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로만 보다가 얼굴 처음 뵀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천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훌륭한 분들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때 이해하는 것, 품위 있게 이해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상위 잠깐만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양산의 윤한옥 예비 후보를 기억할 겁니다. 그분께서는 오랫동안 양산의 선거를 준비하시다가 당의 결정으로 후보가 결정되자 원팀으로서 결정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어제 선언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으로서 정해진 후보와 함께 꼭 승리하겠다고 나서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윤한옥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적인 헌신 자세로 올 4월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이 승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윤한옥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하위 10% 통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분위기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다 모두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 굉장히 낙담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분들도 아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10%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단 한 분도 정말 마음으로 분노하실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비교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린 10%에 어떤 사심이라든가 사감이 들어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대표인 제가 이익을 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10%에 해당하는지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결정되는 문제이고 제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이기는 길은 그런 시스템이 이 공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너무 투명하죠. 저희의 컷오프는 저에게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겁니까? 저는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민주당에 관련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 공천입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다 실망과 어떤 상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의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스템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민주당이 하위 10% 발표하고 있어서 이게 그 정책을 명의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지적이 있고 또 기성 조직에서 이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대장동식 공천, 정진상의 옥중 공천이라고 했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저도 놀랍네요. 제가 말해놨지만
형님 꼴찌였대요? 이 말이 결국 그런 식의 사짜 비선 여조를 근거로 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선 동원하고 자기 용역업, 자기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용역업체였던 여조업체 동원해서 여조 돌리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조롱하듯이 직접 자기 소속 당의 구성원에게 전화해서 그런 말 하는 것, 이게 대장동식 공천이고 이게 정진상의 옥중 공천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번 4월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국회를, 이 나라를 대장동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로 임요한 전 심위원장이 계속 거론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조국 전 장관이 필승에 이제 어제 말씀하신 석사장교 관련해서 반박글을 올리셨는데 혹시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봤는데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계의 비례정당이 조국 같은 분, 그리고 86 운동권을 훨씬 넘어서는 종북 운동권을 국회 주류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은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박진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 서대문 을이라는 서울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에 나가 싸우기로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은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입니다. 박진의 그런 헌신과 용기가 우리 국민의힘을 동료 시민을 위한 승리로 이끄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힘을 소진해서 박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시스템 아, 공천이라고 제가 아까 윤한옥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제가 헷갈렸어요. 한옥문 씨네요. 이름이 제가 한옥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었습니다. 예. 맞아요. 질문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사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양당 공천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영주 같은 분이 10% 들어가는데 이재명 같은 분은 안 들어간다? 무슨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 박진 전 장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홍보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좀 추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선민 후사 해야 되는 거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꼭 가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에 걸맞는, 자기 어떤 실력이나 그런 거 걸맞는 정말 싸워볼 만한 자리에 가서 이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지역 농협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비대위 입장이 있을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총선 때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제기되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상황 때문에 그러겠죠. 중요한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이고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음해일 수도 있잖아요. 전 내용은 모르지만 원래 특히 이런 총선 국면에서는 그런 식의 음해라든가 그게 꼭 어떤 결과인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보들이 난무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팩트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판단을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